네, 반갑습니다. 2월 달이 또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뭐 구정이라며요. 이제 구정이라서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한 해 중에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좀 증진되고 좋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 챌린지는 지난번하고 연결되는 이제 챌린지인데, 우리가 여러분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세트 라운드가 지나갔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2월 11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달이 좀 짧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3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주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또 안 쉬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들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쉬고 그다음에 3월 11일에서 3월 31일까지 하면 와, 올해 상반기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63일이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그 후에도 이제 있어요, 플랜들이. 그래서 또 그것도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챌린지, 요번에 제가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참가비가 있잖아요. 그 참가비 때문에 이제 고민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혜택이 좀 더 많고, 뭔가 커밋먼 때문에 그런 참가비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적외선 1회, 점핑 1회. 이 기간 안에 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은 거는 그냥 그 다음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요. 아셨죠? 그리고, 어, 당사자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실 때 저하고 예약을 해주시고 이제 시설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드실 티하고 쉐이크는 챙겨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패스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얼굴 관리를 15분을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친구와 함께 하시면 또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체크사항에 한 가지가 더 늘었죠. 그래서 보니까 다들 잘 하고 계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첫날이니까 뭐 잘해야죠. 그쵸? 첫날부터 안 하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에 맞는 운동,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없는 분들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로 했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보고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맞는 단백질하고 수분, 그 다음에 이제 드린 것들, 그 다음에 칼로리 계산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그 다음에 야식하고 이런 간식 안 먹는 거에 체크 해가지고 밤에 한 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 방식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 나갈 건데, 미션이 나가는 날만 타임스탬프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했던 거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바뀌려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누구는 잘했는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체중 변화로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못했다고 해서 뭐 20일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조금 못하셨더라도 나머지 20일 채워서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습관을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고, 그걸 통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겠다라는 그런 다짐, 각오가 좀 더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상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이제 따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칼로리에 대한 부분을 요번에 넣었어요. 근데 이 칼로리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너무나 놀랐던 거는 요번에 많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했잖아요.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체크업을 했잖아요. 인바디를 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바뀌셨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들 바뀌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단 이제 잘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 칼로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 이렇게 조금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100칼로리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100칼로리가 똑같은 100칼로리는 아니죠. 어떤 100칼로리는 조금 더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100칼로리가 있고 어떤 100칼로리는 실은 안 먹으니만 못한 그런 100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로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카운트를 하는데 거기에 단백질량을 계산을 하면서 했을 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번 잘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에 오는 변화들이 상당히 클 거다. 음. 이게 어떤 의미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몸무게는 같은데 사람이 다 달라요. 그쵸? 몸무게는 같은데 요번에도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아 내가 몸무게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았는데 옷이 커졌어요. 그쵸?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몸무게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았는데 우리가 쟀더니 생각보다 내장 지방하고 체지방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근데 좀 많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려갔는데요. 일단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칼로리하고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제 변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결에 먹은 것들이 의외로 내가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 사이즈가 늘어가는 칼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신경 써서 먹었더니 칼로리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았는데 내 몸에는 이롭게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번 달에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앱이나 요런 AI를 잘 사용을 해 보시면 계산이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올리기만 하면 돼요. 뭐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쓰시는 거 있죠. 클라우드나 뭐 여러 가지에다가 넣으시고 칼로리하고 칼로리하고 단백질량을 계산을 해 줘. 그러면은 계산을 해 줘요. 예. 그래서 어떤 음식은 의외로 그러니까 100% 맞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오차 범위가 약간 있다라고 나오니까. 근데 어떤 거는 '아 생각보다 단백질량은 별로 안 되는데 칼로리가 높네.'라고 하는 음식이 있을 거고 '아 칼로리는 낮은데 단백질량이 많네.' 뭐 이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거기에 GI 수치도 계산해 줘. 뭐 식이섬유 계산해 그러니까 국찌개 뭐 이런 거는 좀 계산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접시에 나오는 음식들은 계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을 해서 감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감을 잘 키워 보시면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시더라도 나가서 외식을 하시고 이번 주에 뭐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뭐 한 달 동안 우리가 챌린지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외식을 한 번도 하지 마세요. 뭐 치링데이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 보면 쪼끔 더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선택을 잘했을 때는 그다음 날, 그 다다음 날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쪼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라운드 하는 첫 모임이잖아요. 첫 모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한번 살짝 리뷰를 하고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주일 쉬는 동안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 내가 챌린지를 시작을 했을까? 그 이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어떠한 건강에 대한 목표나 계획들이 있었는지 또 한 달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새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생겼는지를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챌린지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오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흔쾌히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의 몸의 구성에 있어서 균형이 이 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야 되고 단백질이나 지방에 대한 큰 영양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균형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나한테 뭐 뭔가 좀 요즘에 이상한데 그게 또 하나의 살 좀 빼야 되는데 라는 반응으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 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죠. 이런 내 에너지 레벨이나 그런 거의 이상 신호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대사나 호르몬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체형이나 근육량, 근육이 요즘에 너무 없는 것 같아. 통증이 너무 많아졌어.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운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운동의 효과인 거죠. 효과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분, 미네랄의 균형에 이상이 없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면역. 요즘에 이제 오늘은 날씨가 좀 좋았는데 너무 추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몸에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오는 다 반응들을 사람들은 느끼지만 이게 내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건강관리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다. 내가 굉장히 간단하게 내 몸에 쉽게 내 몸의 컨디션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다. 그 균형에 있어서 큰 부분이 수분이었고 단백질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월 달에는 수분하고 단백질 양 채우는 거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신 거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달 하면서는 수분량 다 줄여드린 거 아시죠? 단백질량은 조금씩 늘려드렸는데 수분량은 줄여들었어요. 거의 1리터는 제가 줄여들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더 늘려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많게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온이 이제 막 또 추웠다, 막 지금 더운 건 아니지만 기온이 벌써 주말하고 한 20도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러면 내 몸이 빨리빨리 체온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체온 조절을 하는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게 우리 몸에서 뭐냐? 수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도 내가 한 달 수분량을 늘린 거랑요, 3년 동안 수분량을 꾸준히 늘린 거랑은요, 내 몸이 이 조절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절 능력을 계속해서 내가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퀘스천을 많이 던졌던 부분이 그렇게 물을 많이 마셔도 돼요? 였어요. 그쵸? 물론 이렇게 내가 1리터도 안 마셨던 분들이 막 6리터 막 이렇게 늘리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늘리시면 되는데 우리 몸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분량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하루에 10리터 이상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3리터를 마시는 거, 4리터를 마시는 거, 5리터를 마시는 양이 많은 양이지만 충분한 양, 물론 우리 몸은 재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완벽한 양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맞게끔 한번 늘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물량을 늘릴 때 킥은요, 오전 중에 좀 많이 들리시는 거예요. 저녁에 들리면 자야 되는데 수면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야 되는데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10분, 15분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하신다면 오전에 여러분들이 마실 물의 4분의 3을 오전에 끝내실 수 있다면 아주 아이디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오전 중에, 여러분들의 오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전 중에 끝내보시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돼요. 이 물량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마시던 음료 같은 것들도 한번 조절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무심결에 마시던 커피, 내가 무심결에 마시던 뭐 소다들 이런 것들을 물로 바꿨을 때 실은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그냥 물이 아니라 물을 늘렸을 때 내 몸에서 뭐가 늘어야 된다 그랬어요? 체액.
그리고 그 체액의 상당 부분은 어디에 존재한다? 세포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수분은 여러분들한테 다 부종이 되는 거죠. 부종. 자꾸 나는 물을 마시면 부어서 물을 안 마셔요 라고 했던 분 계시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세포 대사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물 부족이 아니라 내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세포 안으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수분을 바꿔서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Yana, I have to be 기억나시죠? on the phone, okay?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첫 미션을 잘 하신 분들을 제가 허브티를 갖고 다니는 걸 선물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사용하시리라고 믿고요. 오전이나 낮에 이제 따뜻하게 뭐 티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 허브티 안에는 이런 레몬 껍질 그다음에 말바실베스트리스, 카다몬, 히비스커스 티 많이 마시잖아요. 코코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블렌드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고 내 몸의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체력을 늘리고 싶을 때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당연히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을 하면서 이 단백질의 양을 늘렸을 때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많이 늘리다 보면은 피부도 여러분들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백질로 되어져 있고 단백질만 잘 먹어도 단백질을 잘 먹으면 다른 거를 덜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운동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단백질을 늘려줘야지 질 좋은 육포 같은 근육이 아니라 질 좋은 근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내 몸에서 부족할 때 나오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근육량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재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내가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은 심틈으로 우리 몸에서 보내는 그 신호로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내 몸이 가늘어지겠죠. 예.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자꾸 가늘어져. 예. 그러면 이제 근육량이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게 만사가 좀 귀차니즘. 내가 많은 것들이 귀찮아지고 있어. 의욕이 잘 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퀘스천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게 근육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낙상의 위험이 자꾸 걸려, 막 비틀거려. 그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자꾸 걸려서 넘어진대. 그런 분들, 근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죠. 피로, 체력 저하. 그 다음에 뭘 하고 나면 그 회복이 굉장히 느려. 아픈 다음에도 회복이 굉장히 느려. 아프고 나서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또 아파. 예를 들면 이랬을 때 근감소증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른 비만이신 분들, 체중은 적게 나가는데 체지방량이 높으신 분들인 거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된다. 이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땅땅함이 없는 거죠. 힘을 줬는데도 물컹물컹해라고 한다면 요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이 있다. 내장지방, 우리가 무서워하는 치매 같은 것들도 이 뇌질환, 인지질환에 대한 부분도 단백질하고 굉장히 근육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단백질의 양을 먹는 게 중요하고 이 단백질의 양을 요번에는 다 늘려들었어요. 몸무게 제가 거의 2배 이상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2배. 음식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면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많이 발달돼서 음식만 갖다 대면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잖아요. 우리가 식이요법을 물론 이제 그 중에 맞지 않는 내용들도 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제가 처음에 이런 식단 관리를 할 때 비하면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진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맞춰서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한테 맞게, 기호에 맞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쉐이크 드시는 거를 다 넣어드렸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인바디를 잰 거를 보면서 물론 뭐 오차의 범위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꼭 그렇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쉐이크 양을 늘려서 단백질을 늘리신 분들의 변화가 내장 지방과 체지방의 양이 더 많이 줄었어요. 예, 제가 받은 이제 데이터로서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단백질량을 우리가 늘렸다고 해서 중요하죠. 예, 늘리는 거 중요한데 단백질을 늘렸다고 해서 여러분 단백질이 다 근육이 되지가 않아요. 단백질은 우리가 먹었을 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야 되고 그 분해된 아미노산이 내 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이, 마이크로 누트리언이 있어요. 비타민, 무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이 단백질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냐. 분, 어, 내 몸에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잘 분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냐. 또는 내가 아미노산을 직접 먹냐. 그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가 BCAA라고 하거든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내 몸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을 내가 같이 먹고 있냐. 그게 같이 들어오고 있냐가 여러분들의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량을 내리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괜히 먹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리빌드 스트렝스 안에는 BCAA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CAA를 따로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 2스푼 드시는 거 안에 4,000mg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2스푼 드셨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먹는 거 플러스 거기에 당 관리 플러스 이 단백질이 여러분 몸에 근육으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테스트를 걸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포뮬러 원 쉐이크는요, 380번, 그러니까 올게닉 쌀보다도 더 많은, 예, 올게닉으로 만들어진 야채보다도 더 많은 테스트를 걸쳐서 여러분 입에 도달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허벌라이프가 지금 45년 됐는데 45년 동안 먹거리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도 15년째 먹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을 바꾸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고 라이프타임이지만 그 다음에 바꾼 다음에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효율적으로 영양을 섭취를 하고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몇 끼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백질을 또 드신다면 너무 좋겠죠. 너무 금상첨화겠죠.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다라고 했던 것까지가 지난번 내용이었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관리를 해도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매일같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영양을 섭취를 하면서 배출이라는 걸 동시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내용이 길어서 얘기를 하다 말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번 라운드 때는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양이 들어오는 것만큼 사용이 되고 배출이 돼야 돼요. 때로는, 또는
내 몸에 이미 쌓여져 있는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배출하는 경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길이 있는 거죠. 길이. 그 길이 첫 번째는 우리가 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숨 쉬고 계시고 숨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숨을 통해서 우리 몸은 산소도 들이마시지만 이산화탄소라는 걸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폐인 거죠. 폐.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땀도 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각질 샤워를 하면 이제 각질 그쵸 각질이 나오고 이런 걸 뭐 땜이면 때 나오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은 독소를 이제 배출을 합니다. 죽은 세포들을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왜 독소를 배출해요? 해독을 해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몸의 장기가 어떻게 보면은 간인 거죠, 간. 예, 간을 통해서도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을 통해서, 예, 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 소변을 통해서 물량을 늘리니까 제일 귀찮은 게 뭐예요? 여러분, 소변 보는 거죠. 화장실, 그쵸?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귀찮지만, 그리고 일할 때 막 바더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다. 아, 나는 내 몸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를 그동안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기쁘실 것 같아요. 화장실 가시는 게. 이 신장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배출이 다 되지 않는다. 내 몸에서 이 독소가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상적인 폐에서 병든 폐로 가겠지요. 폐는 그러니까 뭐 폐렴, 그쵸? 요즘에는 감기 걸리던지 뭐 하면은 이제 호흡기에 오는 감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폐렴을 앓는 사람들도 어, 겪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폐가 이상이 왔을 때는 간단히 보면 폐렴, 예, 폐렴, 아니면은 갑자기 숨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이상이 생기면 피부에서 독소를 배출을 잘 못하든지 아니면 독소를 배출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지루성 피부염 아니면은 아토피, 건선 아니면 뭐 습진 이런 걸로 이제 피부에서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염, 염부터 시작을 해서 간이 굳어지는 예, 섬유화가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해독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뭐 쉽게 생각하면 변비 아니면은 설사 아니면 그걸 더 넘어서서 면역력의 이상까지 아니면 계속 장이 뭔가 그 불편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디스컴포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계속 뭔가 소화가 되지 않은 듯한 뭔가 그런 느낌들을 막 가지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잘 해독을 못한다, 독소를 배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심하신 분들은 소변을 보러 가는데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보러 가는데 소변이 잘 안 나와. 굉장히 심한 경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신장에서 잘 해독이 안 되는 분들은 독소를 배출을 못하는 분들은 잘 붓죠. 예, 잘 붓고 그 다음에 몸이 습이 많다라고 한의원 가면 그런 표현을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하체만 커지는 것들. 예, 상체를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하체. 예, 그래서 이게 하체가 근육인 줄 알았는데 다 근육이 아닌 경우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신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배출되는데 그냥 배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뭔가 몸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시면 몸은 바뀌지가 않고요. 우리 몸은 노화가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노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바꾸지를 않으면 내 몸은 더 퇴화가 되는, 노화가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층 더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각 장기마다 도움이 되는 영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하나씩 이제 오늘 다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다 안 하고요. 자, 여러분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할 거예요. 간.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우리 몸의 이제 장가 간이죠, 간.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예. 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피부 다음으로 큰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장기 중에서는 제일 큰 장기. 우리 몸 전체 장기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장기. 피부가 가장 큰 장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간의 무게가 한 1kg에서 2kg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세포가 굉장히 3천억 개 이상의 세포로 이 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한테 이제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간이 500가지를 넘는 일을 하니까. 예, 그래서 얘가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 면역 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이 해독하는 피로를 풀어내는.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 왔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 나 내 간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간에서 피로 물질을 이제 해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피를 만들고 저장하는 일, 혈압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조절을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르몬 조절, 우리 호르몬이 엄청 많잖아요. 뭐, 감정을 조절하는 세라토닌 호르몬, 뭐, 그 다음에, 우리의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 식욕을 조절하는 뭐, 렙틴 호르몬, 뭐, 여러 가지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 뭐, 여러 호르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 간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많은 일을 이제 간이 하는데 언제 내가 간이 이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검사 여러분들이 피 검사하셔서 간 수치가 올라가면 뭐 100%뭐 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계속 아침에도 너무 오전에 12시밖에 안 됐는데 막 피곤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막 힘들어라고 한 만성피로. 그다음에 체중이 자꾸 복부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다음에 집중력, 잘 집중이 안 돼. 예, 막 이게 브레인 포그라 그러죠. 그런 게 심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쵸,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상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더부룩함을 이 복부 팽만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불면증. 내가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 이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알러지. 내가 알러지가 막 이렇게 심하대. 시즈널 알러지 있는 분들도 그 시즌 때 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다음 피부 트러블 심하신 분들. 호르몬 불균형. 그러니까는 뭐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갱년기가 오는데, 뭐, 조기에, 요즘에 갱년기가 나이가 상관없이 여성분들만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남성분들,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제가 이 일을 이제 오래 하면서, 이제 남자분들 고객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이건 살찐 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 예, 많아지는 그런 몸의 변화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경우, 짜증, 우울감, 불안, 그 다음에 별거 아닌 일에 쉽게 열받는 분들, 이런 분들 간 해독하셔야 됩니다. 네, 이 간이 보내는 다 신호예요. 그렇다면 내가 간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간이 잘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은 길로 돼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간을 해독을 해야지만
몸이 바뀌어집니다. 건강한 간을 갖고 있어야지만 당연히 대사가 잘 되고, 당연히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니까 뭐 더 운동할 마음도 생기고 뭔가를 더 할 의욕이 생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호르몬 같은 경우도 균형이 생겨야지만 체중 조절에 잠도, 예, 잠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만 잘 자도 나는 붓기가 싹 내려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잘 맞춰지려면 간이 잘 해독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체중을 조절을 하는데, 내 몸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을 내리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간이 해독되지 않고서는 변화가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런 내 몸이 독이 빠져나가는 이 장기들, 이 길들을 한번 돌아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을 해독을 할 수가 있을까? 이 간이 해독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잠만 잘 잔다고 해서 아주 중요해요. 잠을 잘 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독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잠만 가지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우루사만 먹는다고 해서 간이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간이 해독이 되기 위해서 단계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독소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클린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도 타고 다니고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쵸? 여러분들 뭐 급하면은 뭐 투고박스에다가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뭐 샤워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독소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잘 해독이 되는 몸으로, 매일같이 해독이 되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간이 해독되는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영양적인 게 첫 번째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간이 해독이 되기 위해서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허벌라이프 제품 안에 이런 제품들 안에 그런 영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이제 우리 센터에 오셔서 내지는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점핑 운동을 할 때는 저희가 리프트 오프를 사드리죠. 그 다음에 원적외선 뷰티레이 할 때 나이톡스 무조건 드셔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땀을 낸다는 거, 그쵸? 땀을 낸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든 거 알고 개운함을 느끼는 게 내 몸이 해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해독. 근육이 사용되지만 해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그냥 할 때랑 이런 영양적인 거를 먹으면서 할 때랑 다름을 느끼는 이유가 간을 해독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프트오프 같은 경우는 종합 비타민 B군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나갈 첫 번째 미션이 운동이거든요. 예, 운동에 대한 미션을 잘 하시면 이 리프트오프를 한 박스는 제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드셔보시지 않았을 맛으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웍스 안에도 간이 해독이 될 수 있는, 이제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 알파리포이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셀 액티베이터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나온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요, 전반적인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세포를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간도 다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간이 해독되는데 도움이 주는 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이 간이 해독되기 위해 필요한 게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엔자임, 규텐, 미네랄들, 그 다음에 십자각과 채소들, 이런 브로콜리, 뭐 케일,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실리마린, 밀크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 허벌라이프 제품 안에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베스트 디펜스 안에 비타민 C가 다량 들어가 있고, 이 수잔들 안에는 셀레늄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6도 들어가 있지만, 코엔자임 Q10, 뭐 나이트웍스, 그 다음에 이 실리마린은 21데이, 밸런스 클렌징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영양적인 부분들이 글리아신, 타우린, 글루타민, 글루타치온, 시스테인, 메티오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운동 끝나고 나서 리빌드 스트렝스를 먹고 나면 몸이 에너지가 나는 분들. 그 다음에 나이톡스는 뭐 계속 처음 간이 해독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게 이제 나이톡스하고 거의 비타민 B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독 프로그램을 중간에 요번에는 뭐 그 챌린지 중간에 원적 개선 할 때 해독을 집중 해독을 넣어드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원적 개선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에 두 번째 주 뭐 세 번째 주에 그 해독을 넣어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3일 해독 뭐 이런 식으로 넣어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짜드릴 플랜들 중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인 건데 그 안에 나이트웍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간이 해독을 하고 나서 배출을 해줘야 돼요. 그 배출을 해주는 거에 신장하고 담즙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을 하는데 이 소변과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물량이겠죠. 단연코 물량일 거고, 그쵸? 물량일 거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려면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도 뭐 해독을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건데, 해독을 하는데, 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해독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해독을 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해독이 된 다음에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배출이 뭐로 된다? 나갈 게 있어야죠. 그렇죠? 나갈 게 많이 쌓였는데 들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변과 이 대변은 이 마지막 해독 단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간을 해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염증도 같이 해독을 해야 되고 염증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알로에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염증을 없애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예, 그래서, 내가 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나이톡스나 알로에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리빌드나 이런 것들을 꼭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뭔가 내가 한 단계 좀 더 제가 드린 거 외에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거나 몸을 좀 더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영양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 생각보다 많이 바뀌실 거예요. 효율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같은 21일을 하는데, 물론 바쁜 스케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21일을 하는데, 21일 동안 완전 절제된 식단에 힘든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것과 내 몸의 기를 잘 청소를 해서 내 몸이 스스로 청소를 잘해서 재생이 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21일을 하는 거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한번 이번 챌린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해를 건강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해독을 했을 때 그럼 뭐가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변화가 있겠죠. 이게 당장 즉각적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즉각적인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챌린지를 하면서 느끼는 변화들이에요. 했던 물량을 늘렸더니, 단백질량을 늘렸더니, 이런 걸 했더니, 피부가 맑아졌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피부가 갑자기 누래, 까만 거 말고 누런 분들 있거든요. 눈이 막 누래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간을 해독을 하셔야 돼요. 눈이 계속 충혈된 상태야. 라고 하는 분들은 간 해독을 하셔야 돼요. 간에 염증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는 이런 피부나 소화,
그 다음에 잠, 그 다음에 붓기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레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체중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요번 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이 막 미친 듯이 막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땡기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호르몬 관리가 좀 되다 보면은 식욕도 많이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채워져서는 지속적으로 내 몸이 뺄 게 있을 때는요, 몸무게가 뺄 게 있을 때는 계속 빠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호르몬도 좀 더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면역력이 좋아지고, 대사증후군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몸 관리할 때랑 1년, 2년 뒤에 몸 관리를 할 때 이 면역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내가 요번에는 알러지 별로 없이 지나가네? 생각보다 감기가 온 듯 안 온 듯 지나갔네?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포들이 계속 바뀌면서 세포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면역력이 어느 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학습된 세포들이 죽고 태어나고 간세포도 마찬가지로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을 하면서 학습된 세포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물량